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협상 낙관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맞서며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8% 상승한 23,346.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3% 상승한 2,510.03에, 나스닥 지수는 0.46% 오른 6,665.9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감소 소식으로 새해 첫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5% 상승한 46.5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 통계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정책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면서 중국과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 발언에서 지난달 증시에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구역에서 수입 절차 간소화 등 무역 촉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유무역구역에 위치한 기업에 연구 개발 목적의 제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중국 내 판매 절차도 간결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유은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1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일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중국 증시, 대만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1년 반 만에 위축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이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2019년 미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시장의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2019년을 맞이해서 유망 종목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주를 중심으로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1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약하고 또 이익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서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간밤에 애플 주가가요, 이 실적 가이던스 하향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첫날이기 때문에요. 네. 첫날 1월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기대가 만날 정도로 주가가 시장 초반에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미국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이벤트에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해외 등락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아신 것처럼 어저께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권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일찍 시작했는데 어저께 한국 증시도 유가증권 시장이 1.5% 약세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홍콩 항생 지수 그리고 니케이 225 지수 등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는 어저께 부정적으로 약세 모습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이 과연 오늘 시작될 아시아권 증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뭐 차트의 그림을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 패턴을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작년 10월달 이후 주가가 급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작년 10월달 이후에 많은 그 전략가들의 코멘트가 가장 했던 말은 뭐냐면 자, 트럼프화 리스크가 2019년도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트럼프화 리스크가 우리가 몇 개로 좀 리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잠시 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각 그 미국의 큰 종목들 관련돼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발 리스크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애플의 시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애플도 뭐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233달러 그리고 오늘 장 마감으로 보면은 157달러를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뭐 HTS 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주가가 7%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2019년도 들어서 애플의 1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2019년도 1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예상보다 주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 모습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만큼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도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애플에서 2019년도 1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 4분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2019년도 1분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라서 어쩌면 애플 관련돼서 그동안 오늘 시간에 주가의 약세 모습 보였다는 거 보면 2019년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약세 모습을 기록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종목 관련된 넷플릭스의 주가도 오늘 주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변동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페이스북 그리고 그동안 빵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깊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빠진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제조업 분야가 우려에 빠졌습니다. 좀 지표가 나왔는데 중국 지난달 제조업 PMI가 49.4로 발표가 났고요. 또 차이신 제조업도 PMI가 49.7로 발표가 났습니다. 모두 이 50 밑을 맴돌았는데 이 의미는 결국엔 경기 위축입니다. 이 미중 협상에 대한 아직도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좀 우려감과 또 기대가 함께 좀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제조업 PMI 지수 단어 뜻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 있는 제조업 제조업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019년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통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이신 즉 PMI 중국 지수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PMI 원어에 대한 부분이라 중국어에 대한 코멘트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주된 단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6월 달 이후에 즉 지금 PMI 지수가
2018년도 12월 달 데이터인데요. 2017년도 6월 달 이후에 지난 12월 달 데이터 예상보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주된 키워드인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통상 우리가 차이신 PMI 지수라고 그러는데 차이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단어를 보면 재물제자 그리고 새로울 신, 그 재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차이신이라는 중국어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그 1월달 보도자를 보면 즉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 50, 즉 50이라는 부분이 결국 그 똑같다는 개념인데 50보다 이하로 내려가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50보다 이하로 급격히 내려간 부분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있고 2016년도 이후에는 상승했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돼서 일단 중국의 PMI 관리자들이 앞으로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후에 중국이 어떤 패턴을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수에 대한 모습을 좀 잠깐 좀 보시면요. 중국 상하이 지수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통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이후에 급락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되는 거죠. 작년 1월 달에 3,500선 그리고 오늘과 어저께 끝나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결국 중국이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관련돼서 우리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보다도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놓은 즉 양적 완화 정책을 볼 수 있다 이런 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가장 고민이 부채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동안 부채를 많이 늘려서 경제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소위 그 보이지 않는 즉 그림자 금융이 많은 상태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하게 된다면 또다시 부채가 커질 것은 아닌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양적 완화하게 된다는 걸 보면 그 이면에는 결국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제도 약 1.1%의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어쩌면 중국 경제가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통계국장 즉 한국으로 보면 통계청인데요. 통계청의 데이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5%가 될 것입니다. 즉 작년 기준이죠. 6.5%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6.7%, 6.6% 그리고 6.5% 즉 GDP의 증가율이 떨어지겠다는 걸 보면 결국 중국이 작년에 6점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7%에서 6.5% 즉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급격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충격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즉 한국 경제도 얼떨결에 안 좋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중국 PMI 지수가 안 좋다. 그것은 결국 한국의 PMI를 비롯해서 한국의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1월 효과 즉 1월 달에 좋아지면 그 한 해가 좋아질 예정이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런 1월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경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이 완화 정책의 효과를 좀 받으면서 2, 3월쯤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좀 리포트도 있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월달 몰라도 2, 3월달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말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녀분이 그 기말 성적이 안 좋아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년에는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올해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만큼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결국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1월달 안 좋더라도 2, 3월달 즉 1분기에 2, 3월달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 속도가 나면은 그것이 멈추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면 2월달, 3월달에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보다도 2분기나 3분기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지만 각 분기에 2, 3월달에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섣부른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흐름을 조금 살펴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2019년 이 주도 종목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이 각광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빵주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이 애플이 좀 의사를 대거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까지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학 분야이기도 하고 또 IT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함께 네. 좀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경제적으로는 큰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 관련된 셀트리온 소위 헬스케어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그 앞서서도 제가 그 어느 분과 좀 인사드렸는데 통상 코멘트가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초 헬스케어주의 주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신년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담배를 끊으시고 그리고 건강을 신경 쓰기 때문에 통상 통계적으로 1월 달에는 헬스케어주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트렌드를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S&P 500 지수 관련돼서는 12월 달 이후에 12월 26일 날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S&P 500 관련돼서 헬스케어 섹터를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것들은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초에는 상승 여력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인들도 신년 초에는 헬스케어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식품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헬스케어주에 대한 종목을 좀 보시기 전에 빵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갔던 것들이 빵 종목들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뭐 페이스북의 주가 이것은 뭐 상승보다 하락이 여전히 커지고 있죠. 작년 7월 달에 218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35달러 정도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일단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넷플릭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아마존의 주가도 작년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의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빵 종목들이 상승해야 된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빵 종목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애플을 주가의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우리가 반도체 종목입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이나 그 애플 이런 종목들이 소위 AI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데이터 즉 헬스케어 관련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제는 AI를 넘어서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환자가 아픈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가 이제 집에 가서 결국 그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소위 실버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게 되고 그리고 메디컬 쪽을 사게 된다면 결국 빵 종목들이 이제는 AI를 넘어서 즉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체로 시장에 대한 방향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AI 관련된 종목들이 헬스케어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빵 종목들을 비롯해서 AI 종목들이 결국 그동안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겠다는 걸 보면 이제는 빵 종목들이 AI라기보다도 이제는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이 이후에 빵 종목들의 트렌드를 보시는데 그건 도움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업체와 AI 업체와 소위 충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AI 업체들이 그동안 시장에 대한 캐시카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큰 트렌드로서 빵 종목들이 이제는 인터넷 업종이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인 어제 우리 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기해년 황금 돼지의 첫 거래일을 어제 마감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큰 실망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스타트를 너무 안 좋게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말도 있죠.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미리 맞는 게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제의 급락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일반 개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그리고 정부 금융 당국으로 하여금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피할 수 없는 것은 맞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맞선다면 내일의 영광, 즉 수익으로 답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 그렇죠? 2019년도 4차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어려운 장세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의 그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 보통 연말 연초에 뭐 신년사라든지 연도교사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저희 회사도 인사이동을 포함해서 많은 조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이거 법화경과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고 떠난 사람은 또한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떠난다는 사람을 잡으라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죠? 떠나지 않지는 않죠. 일시적으로 안 떠났다 하더라도 마음님이 떠나 있다는 것. 네, 떠나겠다는 사람, 과감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 또 돌아오겠다는 사람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주식시장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어제 장에서도 우리가 느꼈다시피 이미 기준은 하락 기준입니다. 단순히 급락에 따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등을 먹겠다 하는 자신감과 능동적인 대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가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장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쉬어가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어제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또 2019년을 맞이해서 계속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019년의 유망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연초가 되다 보니까요, 철저하게 종목별 그리고 테마별 차별한다는 양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다 2019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군들의 발굴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다시 말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 하는 분석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몇몇 종목군들이 선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해 연말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일부 그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리 이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펀드들도 더군다나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펀드들도 종목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이 신규 펀드 매니저로 되신 분들이 어떤 시장을 보는 시각, 이것들에 의해서 종목군들도 활발하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중에 하나죠.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상장사 198개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어제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을 이끌면서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 주도주로 부각을 예상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한국전력, 제가 회사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관련주입니다. 원자력 가동률 증가, 그리고 원유와 석탄가 하락에 따른, 그렇죠, 매출, 순이익 증대 효과도 같이 겪고 있는 그런죠.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최근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게임 업체 중에 대표주자 넷마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현대로템,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이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하나의 테마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 증시가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펀더멘탈도 좀 약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1월 효과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 연말 산타랠리도 무산이 됐죠. 연말 쇼핑 시즌, 빅 시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상승을 하지 못한 국내 증시는 1월 달 들어서도 시작이 아주 처참한 일만큼 어제 급락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제니어리 이펙트라고 알려지고 있는 1월 효과도 이제 무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말에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왜? 기업은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매 심리, 투자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점도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 무산했다는 그런 모습이 어제장에서도 전해졌죠. 어제 코스피 시장이 무려 31포인트를 하락했어요. 그래서 2000선을 간신히 지키는 2010포인트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6.28포인트가 하락하는 가운데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특히 양대 시장 하락했다는 그 이유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거대 세력들을 모두 매도한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만이 그나마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 산타랠리에서 제뉴얼 이펙트 10년 연초 기대감은 무산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장 국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19개월 만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기 둔화의 현상이 실물 경제에서 이미 확정이 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이제는 상승 전환하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매매의 유혹을 버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아니다 싶으면 쉬어갈 수 있는 용기가 주식시장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그 악화를 걸었던 것이 세계 증시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 올 연초를 비교해서 화해 무드로 가고 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장초한 400포인트까지 다우가 하락하다가 결국은 강보합세,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죠. 18포인트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또 8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8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여전히 그렇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료, 호재성 재료, 또 하나는 또 김정은 연두 교섭, 어제 그것이 이슈가 됐었죠.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남북 경협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어필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죠.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가격적인 매력, 이것 또한 시장에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호재성 재료보다 악재성 재료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장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하락기조 하에서의 약세장의 모습을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 연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또 개성공단 개방에 대해서 조건 없이 좀 개방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남북 경협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너무 좋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남한과 북한, 한반도가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위안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합쳐 땅덩어리 그 정도 돼야 되고요. 인구도 한 1억 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서강 일본을 포함한 이 강대국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이 강대군들의 허락 없이 남북 경협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현재의 입장인가 본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연도교서 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유엔으로부터의 북한 체제가 풀려야지만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적으로는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라든지 기업의 질과 순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렇죠.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은요.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희망,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악인 것은 알지만 미래의 희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어려움이고 시장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저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 하나의 테마로 국권이 자리 잡을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템포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도 한 가지 더 짚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 외국인들이 매도세 컸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지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삼성전자 회사에서도 그동안 반도체의 잔고를 소비 물량을 한 달 반에서 3달 정도의 재고를 쌓았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한 달도 아니고요. 0.5개월 반달치 재고 물량만 쌓겠다 이죠.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까지 연속 순 5일째 거래일상으로 5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120만 주를 순매수했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상승으로 반전되기까지는 좀 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이 거대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는 주식을 아니 살 수 없는 펀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설정 당시부터 조건이 주식 편입 비중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통 70%, 80%까지가 주식 편입 비중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펀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매수지 적극적으로 이들이 매수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장기 펀드보다는 해치 펀드를 포함한 이 단기성 펀드들의 주식 편입 편입량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락 시 분할 매수한 입질 배팅의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장을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 매수일을 보이고 있다 하여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체크포인트 먼저 말씀드리죠. 첫째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그나마 제가 위안을 갖는 것은 지금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가격이 밑으로 빠지는 가격에 조정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두 가지를 거쳐야지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락됐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맥시멈 빠져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 경험해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 여기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0% 이내에서만 하락 조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팔 때도 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느냐?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여기서 한 10% 정도 목표가 상향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분할해서 팔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나마 제가 가격의 조정이 일단락됐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원달러 환율 동향이 그나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3원 30전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111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1110원대입니다. 1110원대에서만 안정화돼 준다면 국내 시장도 가격의 바닥은 저는 일단락된 것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실 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 투자 동향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가의 힘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 기조가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거대 세력, 큰손 세력들이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양대 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과 템포 이것을 한번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달러 환율 동향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너무나 당연한 말이 같습니다만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격적이죠. 이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둘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잠시 후 이제 지금 현재 8시 34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25분여 지나면 오늘 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400포인트 급락했다가 그래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면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반등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한다면 상승시마다 나오는 매도 물량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장은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공존하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하지만 기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 전략,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역시 매매 대체를 아예 좀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정 부분 저는 아무리 적어도 5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 투자일수록 현금 비중이 더 큰 50%가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하나 희망적인 것은 발빠른 투자자라면 지금이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을 보인다면 이게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초단기 매매로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향후 국내 시장, 특히 1월 달은 당분간은 이들 종목이 아마 선별적으로 순환매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은 이제 종목으로도 있습니다. 인버스 종목입니다. 인버스라는 건 뭐죠?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종목입니다. 이 인버스 관련주들도 코덱스 인버스를 포함해서 인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HTS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 매매 시스템 HTS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버스 투자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식 편익이 높으신 분들, 주식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치 차원에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종목으로 가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단기 매매 관점입니다. 남북 경협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IT 분야에서는 수소차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계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 그중에서 저는 수소차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
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7일과 8일까지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죠. 따라서 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이런 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한번 저점 단기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 전략만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매를 한다면 그렇죠. 종목을 좀 엄선해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 당분간은 유동성이 풍부하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과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한파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는 낮아 추우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남 서해안과 일부 전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건조하니까요. 각종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8도, 광주 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나머지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시작해 당분간 큰 한파는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또는 눈 소식을 제외하면 당분간 전국이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